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 푸젠지나 삼성, SK하이닉스 경력자 채용 공고입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주제로 들어가서 중국,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 푸젠지나 SK하이닉스 삼성 경력자 채용 공고,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이 배경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 중단이 있습니다. 중국의 푸젠지나가 일본의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중단에 혼란의 틈을 타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경력자를 타깃으로 핵심 연구 인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공고 R&D 엔지니어를 지금 뽑는데요. 이 공고 올라온 날짜가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이 4월 25일이란 날짜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제가 왜 기억해 두라는지 그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분야는 DRAM 1X 나노미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푸젠지나가 연구 인력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4월 말, 정확하게는 4월 25일부터 자사 웹사이트에 D램 연구 개발 경력사원 약간명 채용이라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푸젠지나 연구 인력 제시 조건은 뭐냐면 10년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인력 제시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딱 해놨고요. 분야는 DRAM 1X 나노 연구 경험, 그리고 CVD 공정 연구 경험, 그리고 PVD 공정 연구 경험에 대해서 이 제시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채용은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왜 4월 25일이 중요한지는 점점 가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들어주세요. 푸젠지나의 연구 인력 활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내 경력사원을 중국 푸젠성 동남부엔 취안저우시에서 미세와 D램 연구 개발에 투입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램 1X나노 연구 경험 조건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1X나노란 10나노 공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D램을 의미합니다. 각 공정마다 X, Y, Z, A 순으로 지금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1X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은 3월에 3세대 1ZD램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ZD램을 어디에 적용을 하려고 하냐면 EUV에 적용해서 1ZD램을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EUV의 공정이 지금 많이 힘들어져 가서 지금 이것도 약간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VD하고 PVD 공정 연구의 경험 조건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면 CVD하고 PVD가 뭔지 좀 알아야 되죠. CVD 같은 경우는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고 하고요. PVD는 Physics Vapor Deposition, 물리적 기상 증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착, deposition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퇴적, 쌓아 올리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무역을 할 때 deposit, deposit, deposi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디파짓을 해서 물건을 먼저 선점을 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돈을 쌓아놓고 나중에 물건을 받겠다 해서 그게 디파짓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퇴적, 쌓아 올리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을 하냐면 실리콘 기판 위에 방막을 성장하는 과정이죠. 방막을 얇게 해서 여러 번 쌓아 올리는 것을 증척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 기판의 방막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서 방막이라는 것은 기판 위에 형성된 얇은 피막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더 그 얇기가 얇아져서 이 방막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이 되고 옛날 같은 경우는 방막 과정을 제일 처음에는 플라스틱
그 기판에다 올려서 실리콘 기판에 올려서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리 기판에 또 올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플라스틱 기판에 다시 올려서 해요. 그래서 열을 덜 받게 하는 방막 과정이 정말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더 얇은 방막 과정이 중요해서 이게 좌우로 흔들리고 아주 얇아서 플렉서블한 그런 OLED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기판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CVD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보겠는데요. 화학적 방법으로 기판에 증착하는 방법이고요. 방막 재료에 원소, 가스를 포함시켜서 기판 위에 공급해 기판 표면에 열분해, 광분해, 환원법, 산화작용, 산화환원작용 등 화학적인 반응으로 증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산화환원 반응, 즉 반응물 간의 전자 이동에 일어나서 반응으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PECVD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PVD하고 CVD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언제 한번 정확하게 다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진공인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는 게 정말 좋고요. 왜 그러냐면 진공을 해야만이 이 이물질이 더 안 붙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PVD란 무엇인가? 물리적 방법으로 기판을 증착시키는 방법인데요. 방막 재료의 진공 중에 증발 또는 스퍼터링을 시켜 기판 위에 증착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없이 열로 하든지 전자빔으로 하든지 스퍼터링으로 하든지 이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진공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진공이 아니면 화학적 반응보다 더 다른 물질에 접촉이 돼서 방막 과정에서 다른 물질도 같이 증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더 많이 끼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CVD와 PVD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인데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판에 증착을 할 때 제품의 사양에 따라서 원하는 두께로 증착을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그런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워지면 더 과정은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에칭이나 그 과정에서 두꺼우면 더 뿜어내기가 더 쉬워서 그렇지만 더 미세한 공정을 만들 때는 증착을 더 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증착이 되는 거죠. 특히 실리콘을 밑에 증착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최대한 얇게 증착을 하기 위해서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 공고의 의의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국내 핵심 인력을 빼간다는 소식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지 10년 이상 R&D 분야에서 이것을 대놓고 뽑겠다는 의미고 특정 회사 이름까지 지금 언급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푸젠지나를 우리 일단 봐야 되겠는데 푸젠지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직접탄을 맞은 업체인데 마이크론과 지식재산권에 패소를 한 업체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끊겨서 거의 죽을 지경에 간 업체인데 이번에 한국의 인재 영입으로 반도체 굴기 및 중국 제조 2025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도움으로?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신규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력 보강 등으로 어떻게든 회사를 꾸려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관점은 그들의 기술이 1X 수준에 도달을 했거나 삼성전자의 수년 전 기술인 1X 기술을 언급하면서 인력 빼가기 논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지금 인력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것은 다시 뛰는 중국 반도체 굴기, 다시 가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는 PC용 D램 초도 양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디바이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가 디바이스가 중국의 팹리스 업체입니다. 25나노 공정으로 올해 말 양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PC용이 아닌 모바일용으로도 메모리 양산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한다면 PC용은 더 크게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모바일용은 더 얇고 그리고 열도 덜 나야 돼요. 그래서 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메모리 양산을 지금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화 유니그룹 저번에 며칠 전에 올려드렸죠. D램 사업 부분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센스 반도체 R&D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왜 이 위기일까?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3대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으로 삼성전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지금 약화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또한 이때 삼성과 SK의 낸드의 감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죠. 이때 인력의 유출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반도체 D램 제조 기술이 국내에서 유출이 되면 특히 맨파워를 통해서 유출이 되면 국내 반도체 수출에 나중에 큰 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부 관련 기관이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추진하고 전문 인력 전직을 제한하는 한편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핵심 기술은 비공개 그리고 전문 인력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비밀 유지 계약은 반드시 해야 된다. 몇 년간은 보통 5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5년간은 비밀 유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왜 이때일까요? 왜 이때일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이때일까? 4월 25일부터 채용 공고를 했어요. 푸젠진화에서. 지금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아베가 4월 25일 그 당일날 중국에 특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친서를 전달하죠. 누구를 통해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면 자민당 제2인자인데 이때 가서 4월 26일 날 1대1로 정사 포럼 개막 연설을 또 해요. 그때 1대1로 정상 포럼이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그때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아베의 친서도 전달하고 그리고 정상 포럼에서 개막을 연설도 하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베이징으로 가기 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1대1로 구상에 주목했다. 이 간사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베 신조 총리가 말한 것처럼 1대1로 구상은 동서를 가로질러 있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1대1로를 칭찬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4월 25일 날 아베가 방문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아베가 어느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간사장을 보냈는데 그 방문한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중이었는데 이탈리아가 중요한 나라가 뭐냐면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와 계약을 체결한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카이 도시히로는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 일본 정치인인데요.
이번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8월 초 중소기업 사절단으로 만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기업체에서는 이번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다 죽는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8월 달에 만나러 가는데 혹시 사람을 잘못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기를 정말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견도 많이 올려주세요. 저 의견 올려주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의견 많이 올려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나갈까?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좀 모아서 여론을 한번 붐업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의견도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